새벽 안개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출발하려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이 밝아오려는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상징처럼 깔린 짙은 안개가 가로등 불빛을 희미하게 감싼다. 고요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거리. 나는 투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의 목적지는 미국 서부 관광의 중심, 4박 5일. 여행자들은 아직 부스스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저 멀리서 버스의 불빛이 흐릿한 안개 속을 뚫고 나에게로 다가온다. 샌프란시스코의 새벽은 언제나 신비롭다. 거리를 가로지르는 바람에는 바닷가의 습기가 묻어있고 한낮의 활기찬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여행은 항상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저 멀리 희미한 안개 속에 버스가 다가와서 내 앞에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한눈에 봐도 여행 경력이 풍부한 듯한 가이드가 내려서며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멋진 여행이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인사에 손님들도 활기를 띠었고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총 30여 명의 손님이 자리를 잡자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의 새벽 안개를 뒤로하고 실리콘밸리를 향해 출발했다. 버스가 부드럽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액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구글, 애플, 테슬라, 유튜브, 엔비디아. 여기 있는 회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자율주행차도 AI도 없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의 집합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의 심장이죠. 손님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맵을 열어보며 직접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를 지나며 고층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눈앞에 나타났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죠. 도로 양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 보이는 게 아몬드 밭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복숭아 피치, 피스타치오, 올리브, 호두, 포도까지. 우리가 평소 먹는 견과류와 과일들이 전부 이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손님이 농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자주 보긴 했는데 직접 보니 엄청나네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와인, 특히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고급 와인의 포도도 여기서 재배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와인 한 잔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손님들은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고 바로 옆에서는 자연의 힘으로 세계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의 중심지를 만나는 경험. 이게 바로 미국 서부 여행의 묘미였다. 몇 시간의 여정을 지나 버스는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시간이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인터내셔널 버페, 진수성찬.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음식들에 입이 떡 벌어졌다. 와, 이건 그냥 뷔페가 아니라 왕의 식탁이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요리들, 다양한 국물 요리,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후식까지.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여기는 다양한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베이커스필드는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라서 여러 나라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접시를 가득 채우며 환한 얼굴로 식사를 즐겼다. 아침부터 달려온 여정 속에서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다. 든든한 점심을 마친 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창밖으로 점점 지형이 변해갔다. 높고 낮은 산맥을 넘으며 우리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낮은 고개를 지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넘자 시야가 확 트이며 광활한 모하비 사막이 펼쳐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아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여러분, 사막하면 흔히 사하라, 사막처럼 끝없는 모래 언덕을 떠올리시겠지만 모하비 사막은 조금 다릅니다. 바위산과 건조한 평원이 어우러진 미국 서부 특유의 사막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어딘가 이질적인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다. 가이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고 비행기를 사고 파는 비행기, 무덤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비행기들이 모여서 필요한 부품을 떼어내 판매하기도 하고 완전히 수명이 다한 비행기들은 철거되기도 하죠. 창밖을 바라보던 손님들은 깜짝 놀랐다. 와, 비행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수많은 여객기와 군용기들이 햇볕 아래 조용히 녹슬고 있었다. 과거 하늘을 날던 비행기들이 이제는 땅에서 인류의 또 다른 용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쓸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사막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버스가 조금 더 달리자 끝없는 태양광 발전소와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인간 대신 태양광과 바람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죠.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 같지 않나요? 사막을 달리면서 문득 생각했다. 인간은 사막에서도 이익을 창출하고 자연을 활용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버스는 점점 깊숙이 사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서부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 나타났다. 바로 캘리코 은광촌이었다. 가이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자,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의 한복판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캘리코 은광촌. 한때 수많은 광부들이 꿈을 품고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고스트 타운이 되었죠. 손님들은 마치 19세기 서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 건물, 바람에 삐걱거리는 간판, 그리고 먼지바람이 휘날리는 거리. 모든 것이 옛 서부 시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한 관광객이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이드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한때 3,500명 이상의 광부들이 살던 곳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으니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손님들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가이드의 농담을 즐겼다. 하지만 오래된 은광촌에는 분명 과거의 흔적과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캘리코 은광촌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을 뒤로하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빛나는 도시가 나타났다. 가이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여러분. 사막의 기적, 불야성의 도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가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도시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단순한 도박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컨벤션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매년 CES 같은 첨단 기술 전시회도 여기서 열리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화려한 호텔들과 카지노, 거리를 가득 채운 공연과 쇼들. 이곳이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버스는 라스베가스의 중심가를 천천히 지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과 랜드마크들을 지나갔다. 벨라지오의 분수쇼, 베네치안의 곤돌라, 스트라토스피어 타워, MGM 그랜드의 화려한 공연. 손님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와,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에요. 여기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서 보내는 오늘 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화려한 쇼를 보거나 카지노를 경험해 보거나 혹은 그냥 거리에서 이 도시의 불빛과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오늘 하루 라스베가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 긴 여행 끝에 다소 지친 몸을 이끌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룸키를 받는 동안에도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가 타던 버스에 같이 탑승한 한 남자였다. 난 점심 식사 때부터 그가 내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키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힘들지 않으신가요? 라스베이거스 참 좋은 밤인데 그냥 주무시겠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죠. 저녁에 맥주 한 잔 어떠세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일이 특별할 것도 없을 거라 순간 생각했다. 낮에는 모르는 사람도 밤이 되면 같은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이 도시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스치며 나는 스스럼 없이 허락했고 그와 함께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맥주잔을 부딪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벨라지오, 시저스 팰리스, 카지노 호텔의 밴딩 머신과 피아노 바닥 크고 작은 카지노를 거닐며 한 손엔 맥주, 한 손엔 칩을 쥔 채 게임을 즐기며 우리는 금방 오래 사귄 선남선녀가 되어버렸다. 룰렛의 빨간 공이 튀어오르고 블랙잭 테이블 위에서 카드가 빠르게 뒤집힌다. 서로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술기운이 조금씩 올라오고 거리의 열기와 네온 사인의 불빛이 몽롱하게 어우러졌다. 시간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흘렀고 우리는 또 한 잔을 기울이며 이 도시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의 밤은 기대만큼이나 더덥다. 우린 뜨거운 몸과 마음을 한두 번의 포옹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지나간 밤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내일 버스에서 만나요. 굿나잇. 이곳에서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누구도 깊이 묻지 않고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고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도 라스베가스의 불빛은 환하게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라스베가스의 하룻밤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화려했던 라스베이거스의 밤이 지나가고 도시의 네온 사인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밤새 들리던 카지노의 환호성과 음악 소리도 잦아들고 화려한 거리에는 이제 아침 햇살만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어젯밤의 열기와 흥분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모하비 사막 북쪽을 향해 달렸다. 사막을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새 네바다와 유타의 경계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길을 따라 작은 도시 모스키토에 도착했다.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카지노 뷔페, 기대되시죠? 호텔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거창한 아침 뷔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끝없이 늘어선 음식들이 여행자들의 허기를 유혹했다. 따끈한 팬케이크, 촉촉한 오믈렛, 베이컨과 소시지,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페이스트리까지. 한 손엔 갓 내린 커피, 다른 한 손엔 두툼한 스테이크 한 조각. 손님들은 연신 감탄하며 접시를 채웠다. 이야, 이거 아침부터 너무 호사 아닌가요? 여행에서 식사는 중요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죠. 라스베이거스의 잔상이 남아있는 듯한 호화로운 식사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모스키토를 지나 차참 밖 풍경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건조했던 사막에서 어느새 거대한 바위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유타주가 자랑하는 웅장한 자연의 걸작 자이언 국립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이드 산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신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단순한 산과 계곡이 아니었다. 마치 신이 직접 깎아 만든 듯한 거대한 붉은 바위산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절벽들, 그리고 그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강이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 손님들은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다. 세상에, 이게 정말 자연이 만든 거라고요. 신의 궁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네. 그러나 이곳의 진정한 감동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우리가 곧 지나게 될 전설적인 터널이 있었다. 1835년 중장비도 없이 인간의 손으로만 이 웅장한 돌산에 길을 만들었다. 그것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버스는 천천히 터널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터널 벽에 뚫린 5개의 창문. 이 창문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며 마치 신이 직접 만든 신비로운 통로처럼 보였다. 가이드 신 팀장은 감탄하며 말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든 길입니다. S자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류의 도전 정신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담긴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손님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협곡과 웅장한 절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감탄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화려한 밤을 지나 이제 우리는 신의 작품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감탄과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신의 궁전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유타주의 낮은 산길을 따라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 나지막한 집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자연. 어느새 가이드 산 팀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 특정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한때 일부다 처제를 인정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11명의 부인과 함께 산다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상이 안 되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마저도 유타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상하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골은 역시 시골이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는 곳. 버스는 계속해서 붉게 물든 협곡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솟아오른 붉은 바위탑들, 끝없이 펼쳐진 대지. 마치 태초의 불길이 이 땅을 태우고 남긴 듯한 풍경. 여기가 바로 온 세상이 빨갛다 해서 이름 붙여진 레드 캐니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였다. 온 세상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자 우리는 차에서 내려 붉은 협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의 바위들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기 바위 좀 보세요. 꼭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떤 건 인디언 추장 같고 어떤 건 기도하는 수도사 같아요. 가이드 신 팀장은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 바위탑들은 자연이 만든 조각품이지만 오래전부터 이곳 원주민들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땅이라 믿었습니다. 신이 직접 손으로 빚어낸 돌기둥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잠시 숨을 죽이고 붉은 바위들 사이를 걸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마치 과거로부터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 붉은 협곡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했다. 브라이스 캐니언, 신의 조각품을 만나다. 레드 캐니언을 지나면서 가이드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곳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원래 목수였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베네저 브라이스. 그는 부인과 함께 서부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협곡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우리는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천 개의 첨탑과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신전 같기도 했고 혹은 신이 직접 깎아 만든 고대 도시 같기도 했다. 가이드 신 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 원주민들은 이 기묘한 바위들이 모두 변해버린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신의 노여움을 사서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바위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과거의 존재들이 굳어버린 형상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위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도하는 형상 같기도 했다. 아무 말 없이 붉은 절벽을 바라보던 한 손님이 말했다. 이곳이 옛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레 바위 위에 손을 얹었다. 정말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브라이스 캐니언에서의 여정은 마치 전설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으로 흘러갔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땅,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들. 하늘은 점점 짙어졌고 붉은 협곡 사이로 햇살이 길게 뻗어나갔다. 어쩌면 이 바위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가이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여정을 계속했지만 브라이스 캐니언의 전설과 신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신비스럽고 전설적인 분위기로 풀어봤습니다. 원하는 느낌이 나. 유타의 시골을 지나 붉은 돼지의 전설로 유타주의 낮은 산길을 따라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 나지막한 집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자연. 어느새 가이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 특정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한때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11명의 부인과 함께 산다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상이 안 되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마저도 유타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상하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골은 역시 시골이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는 곳. 버스는 계속해서 붉게 물든 협곡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온 세상이 붓다. 레드 캐니언. 멀리서부터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솟아오른 붉은 바위탑들, 끝없이 펼쳐진 대지. 마치 태초의 불길이 이 땅을 태우고 남긴 듯한 풍경. 여기가 바로 온 세상이 빨갛다 해서 이름 붙여진 레드 캐니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였다. 온 세상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자 우리는 차에서 내려 붉은 협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의 바위들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기 바위 좀 보세요. 꼭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떤 건 인디언 추장 같고 어떤 건 기도하는 수도사 같아요. 가이드는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 바위탑들은 자연이 만든 조각품이지만 오래전부터 이곳 원주민들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땅이라 믿었습니다. 신이 직접 손으로 빚어낸 돌기둥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잠시 숨을 죽이고 붉은 바위들 사이를 걸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마치 과거로부터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 붉은 협곡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했다. 브라이스 캐니언, 신의 조각품을 만나다. 레드 캐니언을 지나면서 가이드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곳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원래 목수였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베네저 브라이스. 그는 부인과 함께 서부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협곡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우리는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천 개의 첨탑과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신전 같기도 했고 혹은 신이 직접 깎아 만든 고대 도시 같기도 했다. 가이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 원주민들은 이 기묘한 바위들이 모두 변해버린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신의 노여움을 사서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바위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과거의 존재들이 굳어버린 형상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위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도하는 형상 같기도 했다. 아무 말 없이 붉은 절벽을 바라보던 한 손님이 말했다. 이곳이 옛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레 바위 위에 손을 얹었다. 정말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브라이스 캐니언에서의 여정은 마치 전설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으로 흘러갔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땅,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들. 하늘은 점점 짙어졌고 붉은 협곡 사이로 햇살이 길게 뻗어나갔다. 어쩌면 이 바위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가이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여정을 계속했지만 브라이스 캐니언의 전설과 신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신비함을 지나 붉은 노을 아래에서 다시 만나다. 브라이스 캐니언에서 본 장대한 풍경은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 마치 신이 빚어놓은 조각품들을 감상하는 듯했다.
바람에 깎여 형성된 거대한 돌기둥들은 시간이 멈춘 듯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유타의 붉은 언덕을 지나 또 다른 장엄한 장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지형은 마치 초콜릿 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인 지층을 드러내고 있었고 둥글고 부드러운 언덕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콜로라도 강, 붉은 노을과 말발굽의 곡선.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며 하늘은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저 멀리 콜로라도 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보였다. 드디어 홀스 밴드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270도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 말굽처럼 휘어진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숨을 죽이고 전망대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그림 같았다. 붉은 사암 절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푸른 강이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네요.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석양 아래 함께하는 순간.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도 같이 찍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홀스 밴드의 석양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남겼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끝없이 펼쳐진 절벽,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여행의 한 장면으로 남을까? 아니면 무언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살짝 망설이는 듯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한 잔 어떨까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나누었던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붉은 노을 속에서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리조나의 밤, 카우보이 선술집에서 시작된 이야기. 해가 완전히 저물고 아리조나의 작은 도시 페이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막의 품속에 자리 잡은 서부의 작은 보석 같은 곳이었다. 우리가 향한 식당은 옛 서부 시대를 그대로 간직한 웨스턴 스타일의 레스토랑. 입구를 지나자마자 통나무 벽과 사슴볼 장식이 반기는 분위기였다. 웨이터들은 카우보이 모자와 가죽 조끼를 입고 있었고 무대에서는 동네 아티스트들이 서부의 감성을 담은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맥주잔을 들었다.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그는 내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우리보다 훨씬 영화 같죠? 맥주의 첫 모금은 시원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맥주보다 더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점점 더 가까이.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한 뒤 잠시 객실에서 쉬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사막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호텔 근처 작은 카우보이 바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도시의 번잡함과는 다른 마치 서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작은 공간. 나무 바닥에 부츠가 스칠 때마다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바 구석에 자리 잡고 천천히 술잔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행에서 만나는 인연은 늘 짧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어쩌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그의 잔과 부딪혔다. 그래요, 어쩌면. 술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은밀한 순간, 따뜻한 포옹 그리고 술 기운이 적당히 올라올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나 점점 더 깊이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스치고 있었고 바 안에서는 희미한 컨트리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낯선 곳에서, 낯선 시간 속에서, 그러나 결코 낯설지 않은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조용히 입술을 맞추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는 감각.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으며 이 여행에서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취해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순간이 현실인지 아니면 여행 속의 한 장면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술을 마셨다. 느끼지도 못하면서 마시고 또 마셨다. 그러다 결국 취했다. 그러나 취한 건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사막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미 그 다음을 그리고 있었다. 이 여행이 시작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렇게 우리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 시작된 아침, 신비로운 인디언 성지로 아리조나 페이지의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콜로라도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 붉은 협곡이 감싸고 있는 곳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른 아침, 우리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협곡 중 하나라 불리는 옌텔로프 캐니언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은 단순한 협곡이 아니었다. 오직 허락된 인디언 가이드와 함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땅이라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예술, 옌텔로프 캐니언. 입구에 도착하자 붉은 사암 절벽들이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인디언 가이드. 그는 열심히 손님들에게 사진을 찍고 설명을 했지만 나의 기한 들리지 않고 나의 눈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만 보이고 있었다. 인디언 가이드는 강인한 얼굴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단순한 협곡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부족에게는 신의 빛이 머무는 곳이라 불렸죠. 가이드는 천천히 앞장섰고 우리는 협곡 속으로 들어섰다. 햇살이 좁은 틈 사이로 쏟아져 내려왔다. 붉은 바위벽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빛에 따라 색이 변하고 있었다. 황금빛, 붉은빛, 보랏빛. 그 어떤 예술 작품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정말 낭만적인 곳이야. 그리고 옆을 보니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말을 잃고 눈앞의 경이로운 광경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끝, 그랜드 캐년으로. 옌텔로프 캐니언에서 감동을 안고 나온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그랜드 캐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첫 번째 장소. 차가 달리는 동안 그는 슬쩍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결혼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웅장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랜드 캐년의 동쪽 뷰포인트 워치타워에 도착했다. 워치타워, 인디언의 흔적이 새겨진 곳비읍. 워치타워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고대 유적처럼 보이는 원형 타워.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벽 곳곳에 인디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가이드는 설명했다. 이곳은 옛 인디언들이 별을 관찰하며 하늘의 신과 소통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첨성대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조용히 타워를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끝과 같은 절경.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거대한 대지, 그리고 그 아래 굽이치는 콜로라도 강. 나는 숨을 멈췄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대한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고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여행의 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타워 벽에 새겨진 인디언의 문양들이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과거와 현재, 전설과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서히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랜드 캐년의 끝없는 길, 그리고 깊어지는 감정. 가이드 신 팀장의 열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랜드 캐년 동쪽에서 사우스림을 향해 달렸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협곡의 웅장함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바위들은 붉고 황금빛으로 빛났고 깊게 패인 협곡 사이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가느다란 푸른 선처럼 보였다.
그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단단하게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라 마치 이곳을 함께 소유한 사람들처럼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매더뷰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40분 정도 걸으며 걸작 같은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소리쳤습니다. 매더뷰 포인트에서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카이바프 나무 숲속을 40여 분 걸어서 우리는 야바파이 전망대 뮤지엄에 다 달랐었다. 가이드 신 팀장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매더뷰 포인트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 셀카를 찍고 가족 사진을 남기고 감탄하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도 한 가족 같은 작가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랜드 캐년의 고요한 숨결이 깃든 길로 걸어 들어갔다. 길은 협곡을 따라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마다 그는 나무 사이에서 살짝살짝 나를 끌어안았다. 처음엔 가볍게,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는 눈빛. 걷다가 멈추고 그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네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이곳은 세계 불가사의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불가사의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더해지면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랜드 캐년의 품속에서 우리만의 순간. 야바파이 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협곡은 점점 더 깊고 거대해졌다. 우리는 어느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이끌어 나무가 드리운 작은 그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가볍게 나를 끌어안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고 이내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이 거대한 협곡이 우리의 작은 순간을 품어주는 것 같았다. 그랜드 캐년은 인류의 보물이라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겐 이 남자가 더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문득 드는 생각, 이 여행이 끝나지 않기를. 40분의 걷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말없이 길을 걸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도 끝일까? 그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오래 깊이 간직하고 싶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는 협곡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붉게 타오르는 햇살을 품고 있었다. 콜로라도 강변의 붉은 노을, 그리고 라플린의 밤. 로키 산맥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맥을 따라 번져나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버스는 천천히 콜로라도 강변의 휴양 도시 라플린에 도착했다. 라플린은 라스베이거스보다 조용하지만 여전히 네온사인과 카지노가 반짝이는 곳이었다. 이곳의 카지노 호텔에는 젊은 여행자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다. 저마다 칩을 쥐고 슬롯머신을 돌리거나 블랙잭 테이블에서 신중한 표정으로 카드를 내려놓고 있었다. 우리는 호텔 리조트의 뷔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늙어서까지 돈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돈을 쓰는 그 순간이 삶의 마지막 재미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이곳에서의 게임은 돈이 아니라 남은 시간과의 게임인지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우리도 늙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더 불태워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오늘 밤 한 잔 더 할래요? 그는 놀란 듯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오늘 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콜로라도 강변, 달빛 아래서 완성된 밤. 우리는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한 잔씩 마셨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고 진지해져 있었다. 우린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운명이라면 너무 진부하고 우연이라면 너무 강렬한데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바깥으로 나갔다. 콜로라도 강변의 선이 강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낡은 컨트리 음악이 오래된 추억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 노래 마치 할아버지들이 옛사랑을 떠올리며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고 카지노의 불빛은 멀어져 갔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콜로라도 강 위에 달이 빛나던 밤.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 라플린의 밤. 콜로라도 강변의 아침,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장. 콜로라도 강변에서 맞이한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다. 라플린의 밤이 남긴 여운을 안고 우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버스는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렀다.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황토빛 대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외로운 도로. 중간에 들른 곳은 바스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휴게소였다. 낡은 기차들이 멈춰 서 있는 곳, 그리고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분위기. 우리는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어젯밤의 추억을 곱씹었다. 서로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히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로스앤젤레스 새로운 도시, 익숙한 감정.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한자로 나성이라 불리는 이 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 익숙한 듯 낯선 미국 속 작은 한국이었다. 여행 중 제일 맛있는 한식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드디어 따뜻한 국물이네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두부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라갈비가 차려졌다. 한 입 떠먹는 순간 나는 문득 이 여행의 시작을 떠올렸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단순한 여행자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진짜 사랑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게티 박물관 예술보다 깊어진 감정.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게티 박물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석유왕 장 폴 게티가 전 재산을 들여 유럽에서 가져온 명작들을 전시한 곳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 건물, 아름다운 조각 정원,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들. 그러나 내 시선은 캔버스나 조각상이 아니라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걸작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그는 계속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여기 작품들 정말 대단하죠?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솔직히 작품보다 당신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이내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도 이 박물관의 한 장면이 되어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서 도시를 배경으로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수백 년을 넘나드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피스 천문대 그의 마음을 바라보다. 다음 목적지는 나의 남산, 그리피스 천문대. 우리는 거대한 천체망원경 앞에 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다. 나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걸로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 여행이 끝나도 난 당신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헐리우드 우리만의 영화 같은 순간. 마지막 코스는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
우리는 스타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리 위를 걸었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멈춰섰다. 이 거리에서 우리도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결말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게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요. 그의 눈빛 속에 더 이상 여행자와 여행자가 아닌 진짜 사랑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순간. 헐리우드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부자의 의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가 본 것들. 여행을 하면서 나는 문득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석유왕 장 폴게티의 박물관과 그리피스 대령의 천문대를 둘러보았다. 둘 다 엄청난 재산을 남긴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게티는 유럽에서 명작들을 사들여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었고, 그리피스 대령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기부해 LA 시민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천문대를 선물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렇게까지 할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도 성공한 부자들은 많지만 그들의 재산이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게티나 그리피스는 자신의 부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남기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는 내 말을 곰곰이 곱씹으며 천문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LA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누군가와 함께 깊이 있는 순간을 공유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남길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의 정의에 대해 또 다른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그리고 산타바바라의 낭만.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를 벗어나 불과 몇십 분을 달렸을 뿐인데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벤츄라, 전형적인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그리고 곧 우리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지평선,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 끝없는 파도와 백사장이 이어지는 길. 바닷바람이 차창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날리고 염분이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나도 그 말에 공감했다. 도시에서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복잡한 감정들도 이 바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레이건 대통령이 사랑한 도시, 산타바바라. 우리는 태평양을 따라 계속 달렸다. 그리고 곧 도착한 곳은 산타바바라.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도시 중 하나,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평생 사랑했던 곳.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곳은 태평양과 스페인풍 건축물이 어우러진 마치 지상 낙원 같은 도시였다. 넓은 해변과 고요한 항구, 야자수 가득한 거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의 지평선.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나고 갈매기들이 높이 날아올랐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태평양의 끝없는 수평선처럼. 우리의 여행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다. 덴마크 마을에서 오래된 연인처럼. 바닷길을 따라 더 달리자 풍경은 다시 한번 변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지나 튤립 화훼 농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온 듯한 풍경이 나타났다.
덴마크 민속촌, 솔뱅. 풍차가 천천히 돌아가고 작은 카페들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선 거리. 우리는 덴마크 스타일의 빵과 커피를 주문해 작은 카페에 앉았다. 이곳에 덴마크 사람들이 정착한 게 100년도 넘었다네요.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풍차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 뒤쪽으로 나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정원에 섰다. 이번 관광지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덴마크 말했다. 사람들의 민속마을, 이곳이 꼭 오래된 덴마크 연인들의 사람들의 여행지 마을, 같아요. 풍차의 마을, 나는 살며시 미소 솔뱅을 지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제스 그렇게 관광 해볼까요? 마지막 날 오후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태평양의 바람을 맞으며 덴마크 풍차 아래에서 우리는 오래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이 여행이 끝나더라도 우리도 계속될 수 있을까? 이제 여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랑이 여행의 일부일지 혹은 그 너머로 이어질지 모른 채로 그저 함께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 안개비 속으로 사라진 사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밤, 덴마크 민속촌, 솔뱅,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작은 유럽. 크고 작은 풍차들, 꽃과 선물 가게, 그리고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거리. 우리는 이곳을 함께 걸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된 인연처럼 서로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끝없는 대평원과 문학의 흔적.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살리나스의 광활한 대평원. 끝없이 펼쳐진 농장에서는 남미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곳은 위대한 작가 존 스타인백이 태어나고 자란 땅. 그가 제덴의 동쪽 분노의 다섯 번째 포도를 날 지키라며 마지막 인류의 날에는 삶과 고통을 로스앤젤레스를 이야기했다. 출발하여 하이웨이 새벽 퍼시픽 안개 1번과 샌프란시스코에서 US 101번 여행을 프리웨이로 출발하려고 오가며 아파트를 나섰다. 서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밝아오려는 관광지를 즐기는 샌프란시스코. 일정입니다. 도시의 첫 번째 상징처럼 깔린 관광지는 미국 짙은 40대 안개가 대통령 레이건이 가로등 평생 불빛을 사랑하고 희미하게 좋아하며 감싼다. 살았고 고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차가운 이곳 공기가 온몸을 산타바바라에서 감싸는 생을 거리. 마감한 도시 나는 투어버스를 산타바바라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산타바바라 오늘의 비치 목적지는 바닷가에서 미국 서부 팜트리들을 관광의 배경을 중심, 찰칵하고 4박 미국 5일. 속의 덴마크 풍차에 여행자들은 아직 마을 부스스한 솔뱅을 표정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둘씩 모여들고 안데르센 동화 저 마을 멀리서 작은 버스의 유럽 도시 불빛이 솔뱅을 흐릿한 관광합니다. 안개 속을 뚫고 오후에는 나에게로 서태평양 다가온다.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반도 새벽은 몬트레이 언제나 반도에서 신비롭다. 서태평양의 거리를 석양과 가로지르는 패널로 바람에는 퍼시픽가를 따라 바닷가에 습기가 17마일 묻어있고 드라이브를 즐기며 한낮의 활기찬 캘리포니아를 도시와는 전혀 대표하는 다른 모습이다. 나무바위인 론 이곳에서 사이프러스를 찾아 출발하는 여행은 사진을 찍습니다. 항상 기대감과 마지막으로 설렘으로 테이블 가득하다. 비치 골프링크를 저 멀리 방문하여 희미한 안개 속에 500평년 버스가 미국 다가와서 서부 횡단 내 대장정 앞에 관광을 마무리합니다.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게스 한눈에 관광은 봐도 지난 여행 경력이 30년간 풍부한 듯한 샌프란시스코, 가이드가 내려서며 산호세, 환한 미소로 오클랜드, 손님들을 실리콘밸리를 맞았다. 중심으로 미서부 여러분, 관광을 좋은 전문적으로 아침입니다.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한국에서 여행이 될 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맛있는 인사에 음식과 디테일한 손님들도 일정으로 활기를 최선을 띄었고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둘씩 버스에 항상 올라탔다. 감사합니다. 총 30여 명의 손님이 자리를 잡자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의 새벽 안개를 뒤로하고 실리콘밸리를 향해 출발했다. 버스가 부드럽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액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구글, 애플, 테슬라, 유튜브, 엔비디아. 여기 있는 회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자율주행차도, AR도 없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의 집합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의 심장이죠. 손님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맵을 열어보며 직접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를 지나며 고층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눈앞에 나타났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죠. 도로 도로 양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 보이는 게 아몬드 밭입니다. 자기 위주의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복숭아